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90%가 부족한 영양소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D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족 국가 1위로 뽑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려 93.3%,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86.8%가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나라들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심각하게 비타민 D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표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혈중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라고 하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비타민 D가 혈중 20보다 낮은 경우에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에서 30 사이면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 수치를 얘기하는 게 30 이상부터 정상 수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상 수치 자체가 30에서 100까지가 정상 수치다 보니 30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30 이하인 사람들이 무려 90%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타민 D가 어떻게 생성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햇빛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자외선 덕분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은요,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자외선 A, B, C, 또는 UV, A, B, C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보통 UVC 같은 경우는요, 오존층에서 거의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 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외선 B, UVB하고 UVA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해내는 자외선은요, UVB, 자외선 B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창문 안에서,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햇빛을 쐬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비타민 D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자외선 B, UVB 같은 경우는요, 창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고 주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살을 검게 그을리게 만드는 자외선 A가 우리 창문을 통과해서 우리 몸에 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UVB를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직접 햇빛을 쬐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햇빛을 쬐면 어떻게 비타민 D 합성이 이루어지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햇빛을 쐬거나 아니면 입으로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세포로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장으로도 저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세포로 가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 몸의 암 발생을 억제시켜주고요. 그 다음 세포의 건강 유지를 시켜주는데 비타민 D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신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혈당 조절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용이 되고도 우리 남은 비타민 D들 있잖아요. 이 남은 비타민 D들은 간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햇빛을 도대체 얼마나 쐬야 우리가 이런 충분히 만들어질까라는 부분들을 보면요. 신체의 40% 이상을 노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0% 이상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리를 다 내놓고 팔을 다 대놔도 40%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한 나시티 정도를 입어서 어느 정도의 좀 더 우리 몸을 햇빛에 직접 노출시키는데 이 노출시키는 게 아무 때나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요.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에 햇빛을 대략 30분 정도 노출을 시켰을 경우에 1000 IU 정도의 비타민 D 농도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햇빛을 쐬더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만큼의 비타민 D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장애 요인들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 대부분 다 바르시게 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에서 SPF라고 하는 수치는요. 우리 자외선 B, UVB 수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이렇게 붙어있는 수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SPF 수치가 높은 수치도 아니고 낮은 수치인 15 정도만 되더라도요. 거의 99%를 차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비타민 D를 전혀 합성할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날씨가 흐리거나 계절이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아무리
햇빛을 많이 쐬더라도 비타민 D 합성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시간대, 우리가 밤에 햇빛을 뵐 수가 없다. 그리고 아침 일찍도 햇빛이 약하기 때문에 꼭 낮 시간, 햇빛이 강한 시간에 햇빛을 쐬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서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구름 및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있고요. 우리 피부색도 영향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밝은 색일수록 우리 비타민 D 합성이 훨씬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데요. 피부색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비타민 D 합성이 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햇빛을 더 많이 쐬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 비타민 D의 권장 섭취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정상 건강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400 IU 정도, 그리고 최대 2400 IU 정도를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돼 있는데요. 여기 수치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90%는 비타민 D가 결핍이기 때문이죠. 자, 비타민 D 결핍인 경우에는요, 권장이 하루에 최소 1500 IU에서요, 2000 IU 정도를 섭취를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 1만 IU까지도 권장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한 1000 IU 정도를 우리가 먹으려면 어떻게 식단을 조절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란 노른자라든지 우유, 연어를 섭취하면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무려 계란 노른자를 40개를 먹어야 되고요. 우유를 하루에 2.5리터, 연어를 하루에 3마리씩 먹어야 우리가 1000 IU 정도를 보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좀 어렵고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도 채우기가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를 보통 보충제로 많이 섭취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했을 경우에 비타민 D의 효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요즘에는요, 비타민 D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요. 자, 면역 비타민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고요. 항암 비타민으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방 분해를 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좀 비만이거나 지방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비타민 D를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아주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타민 D랑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코로나 사망 위험이 절반이 감소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80% 이상이 비타민 D가 결핍인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타민 D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비타민 D 섭취와 코로나19 치사율을 보시면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내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따라서 코로나 양성 반응의 확률이 아주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전국 무려 2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 정도가 되면요, 약 12% 정도가 감소를 하죠. 근데 정상 수치인 30만 되더라도 8.1%가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50 이상의 혈중 농도를 갖고 있으면요, 5.9% 정도밖에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비타민 D 농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이렇게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올릴 수 있을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100 IU 정도를 섭취했을 경우에 2, 3개월을 섭취해야 우리 혈중 농도가 1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약 1000 IU 정도를 한 2, 3개월을 섭취하면 약 10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충분히 혈중 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일매일 2000 IU 정도를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섭취를 했을 경우에 우리 혈중에 있는 비타민 D 농도가 20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비타민 D 결핍인 사람인 경우에는요, 처음에 한 2, 3개월 정도는요, 한 4000 IU에서 5000 IU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하신 후에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그 이후에 2000 IU나 1000 IU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해 주시는 걸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요, 이렇게 약해진 뼈와 근육에 통증이 생기고요,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치아가 많이 약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상승이 되고요, 고혈압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비타민 D가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까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성 피로라든지 아니면 체중 증가, 그리고 장내에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만 환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D를 더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만큼 우리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것도 약하고요. 비타민 D가 제대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부분도 많이 약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더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70대 여성의 무려 65.2%가 골다공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년 이 골다공증 환자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약 5년 동안 약 18% 정도나 증가가 됐는데요. 우리가 실제 이렇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골다공증이 완화가 되느냐,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했을 경우에 무려 18개월 동안 섭취를 했을 경우에 실제 이렇게 골절 확률이 유의적인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는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우리 몸의 칼슘까지도 건강하게 충분히 흡수가 되고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비타민 D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D2, 비타민 D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비타민 D2는 식물성 비타민 D고요. 그다음 비타민 D3 같은 경우는 동물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효과 같은 경우는요, 무려 비타민 D3가 5배 정도나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D3인 제품을 꼭 섭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 비타민 D 선택 방법을 말씀드리면 비타민 D3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든 비타민 D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비타민 D 화학식으로 뽑아낸 것도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자연유래 성분인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시면요, 우리 생체 이용률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다른 미량원소들 덕분에 우리 몸의 비타민 D를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유래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무조건 고용량이 무조건 좋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비타민 D 같은 경우 거의 많이 부작용이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혈중 농도 막 150 이상이 되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한 3만 IU 정도를 매일매일 섭취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신 그렇게 많이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 칼슘의 과다 축적이 되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량인 비타민 D를 섭취하기보다는요, 한 1000IU 정도 되는 비타민 D를 내가 양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비타민 D하고 섭취하면 좋은 거는요, 역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섭취해 주는 게 당연히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 프로틴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몸에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체중 조절을 하고 그다음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구성에 비타민 D가 함께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우리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모든 세포, DNA에까지도 비타민 D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세포들이 다 뭐로 구성되어 있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산균하고 밀크시슬을 같이 섭취하시게 될 경우에 우리 간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유산균 역시 우리 장 환경을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D 흡수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